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제1대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했는데요.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현판식과 출범식 현장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 현장에서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1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설립 신고를 마치고 당일 최종 인가돼 설립됐었는데요. 약 2개월 만에 전체 공무원의 약 60%인 75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이덕천 씨가 초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석 부위원장 이상엽, 사무국장 모형인 씨 등 약 20명의 집행부가 노조를 이끌게 됐습니다. 출범식이 있기 전 공무원 노조 측은 시청 별관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노조 측 이덕천 위원장, 상급단체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현월 위원장 등과 시 측 김준태 부시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등이 함께 자리해 노조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현판식에 이어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출범식이 진행됐는데요. 출범식에 앞서 가수 박남정 씨의 축하 공연 때는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노조 출범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기 입장과 이상엽 부위원장의 노동조합 강령 낭독에 이어 이덕천 위원장의 출범사가 있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파주시의 행정이 균형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조는 꼭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출발이 15년 정도 늦었지만 새로운 공직사회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현월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파주시의 노조와의 상생을 부탁하고 파주시 공무원 노조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박정 국회의원은 공직사회의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중시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사람이 우선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직자의 권익 향상을 기원하고 응원했습니다. 출범식은 축하 케이크 절단 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시군구, 광역, 중앙정부 등 전국 100여 개의 공무원 노조와 연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10월이나 11월 중 파주시에 단체 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데요. 파주시 공무원 노조의 향후 행보가 시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다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현장 뉴스입니다. 지난주 독자 한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팀이 월롱면 위전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은 월롱면 위전리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이인재 시장부터 현 이재홍 시장까지 약속한 도로 개설이 되고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그 기간이 7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월롱면 주민자치 홍보분과장 김영국 씨입니다. 현재 불편사항은 뭐냐 하면은 저쪽에 월롱면 밑에 굴다리를 갖다가 내가지고 약 한 2.5km를 돌아오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그쪽도 많이 막히고 그 기업인들이 도내리 부곡리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재용 시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차일피 자꾸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통일로를 통해 위전리와 곁에 도내리까지 들어오는 직통 도로가 없어 2.5km를 돌아오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비록 구두 약속이지만 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곤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두 시장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취재팀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건설과를 방문해 봤는데요. 건설과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 개설과 관련된 민원 접수는 물론 도로 개설 계획도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만약 주민 대다수의 청원이 있다면 소규모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 예산을 신청해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절성이 확인되면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를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의 만남 때마다 불편사항을 묻고 해결을 약속했던 이인재 전 시장과 이재홍 시장은 결국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데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후에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는 쉽사리 주민들을 외면하는 선출직 임명자들의 행태가 매번 반복되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매금동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던 자원순환시설 문제가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주민들이 다시 피켓을 든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6일 오전부터 파주시청 앞은 매금동 주민들의 시행정규탄 집회로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주식회사 두성이 국어복개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주민들과의 합의를 어겼다며 집회를 가진 건데요. 보도해드린 대로 시는 지난달 16일 가진 3차 면담에서 용도 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와 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어복개를 거두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가 합의를 깬 것도 문제지만 농어촌공사의 국어복개 승인은 전혀 없는데도 시의 담당 부서인 농축산과에서 시 소유의 국어복개를 허가한 점을 더 문제 삼았는데요. 매금동 주민투쟁위원회 이태영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성의 사업 부진에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가 있는데 그거를 맨 처음엔 두성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확인해가지고 파주시 농축산과에다 알렸더니 농축산과가 두성한테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두성에서 원상복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러다 원상복구를 하고는 다시 농축산과에다 이제 목적의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파주시는 저희와 그때 약속할 때를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일주일 전에 몰래 목적의 사용 승인을 해준 다음에 시설 공무를 타설을 했다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주에 방문해서 드렸었더니 아직 파주시나 두성과의 계약 체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성에서 농어촌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물 준공 허가를 할 때 자기네가 이제 4m 도로를 확보했다고 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두성하고 그런 사업 제의를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내준 결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한 목소리예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복지나 환경, 안정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단으로 마저군 진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회 중간 주민들은 파주시 의회를 찾아가 지역구 의원인 이평자 의장과 박희준 부의장, 안명규, 이근삼 시의원을 만나 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주민들은 시의원들로부터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들은 7일부터 일주일간 자원순환시설 건립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직접 관여해 취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만약 적법하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5일 월요일,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약속 이행을 확인하는 면담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절 동안의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시가 나서서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은 그럴듯한 약속 뒤로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행정을 이어가는 시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뉴스입니다. 파주시 의회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개회해 6일까지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윤흥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90일 이내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늘리고 1차 정례회 20일 이내, 2차 정례회 30일 이내였던 정례회 일수를 통합해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6월 10일이던 제1차 정례회 개의 일자는 6월 5일로, 11월 25일 개의하던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안인데요.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회의 안건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에 의원 전원이 공감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것입니다.
파주시 의회는 이외에도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제1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과 유동수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4일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혁신의 상징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상업운전 가동을 위한 채널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일 양국 간 전력망 연계 방안과 몽골, 중국, 일본 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국내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성공적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책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 파주시청 민관경위 합동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최근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조항을 홍보하는 배너 및 에스컬레이터 벽면 홍보와 촬영 예방을 위한 거울 반사지를 부착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법 촬영은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파주시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4시경 조리읍 장곡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소방서는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진압대 및 구조대가 출동해 약 2시간 만에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 및 자세한 사고 내용은 경찰 및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어서 시민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 시민인터뷰는 앞서 전해드린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출범을 맞아 노조원들을 만나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는 12전 늦게 출발하였지만 향후 파주시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직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노조도 시민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노조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파주시에서 그동안 노조가 없었고 또한 또 공무원에 대한 근로 개선이라든지 복리 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불만도 있었고 또 그 분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것을 대신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불만과 갖고 있던 모든 그 응어리들을 모아서 우리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거를 발산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그걸 후생 복지를 하게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끔 화합할 수 있게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말씀할 거라고 믿습니다. 출범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길게 나가야 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파주시가 공무원 수가 1,000명이 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뒤늦게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저희 파주시 노조 노동조합이 저희 발족된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항상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점 있을 때 항상 저희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러한 노조가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제일 거의 늦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합원들 특히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들 비롯한 임원진들이 열심히 좀 해야죠. 공무원 복지 권익 찾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항상 최고, 최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만약 그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또 다른 일에도 영향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역시 파주시 공무원 사회에 바람직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오는 16일 2017년 탄현 산례길 시민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걷기 대회 행사는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며 금연 캠페인, 물품 관리, 청결 활동 등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는 27일 황희선생 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관람 문의는 황희선생 유적지 또는 파주시청 문화예술가로 하시면 됩니다. 운정보건지소가 운정교화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9월 15일과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 센터에서 임산부를 위한 교실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임산부들은 9월 12일까지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19회 주간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